이런 거. 장시간 허리를 숙여서 일한 병력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추세인 맹셀라. 우리가 매뉴얼 세라피스트들 또한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료소에서 약간 짧아져 있는 위치에 있다가 치료를 하는 습관,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를 펼 때 잘 안 펴지게 되고, 이런 환자들은 통증이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나타나는 통증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아프세요? 만져보세요라고 하면, 자, 앞에 잡지 뭐라고. 자, 때려보세요. 찾아봅시다. 주물러 봐도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 원인은 장애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원이 앞쪽으로 당김으로 인해서 로도시스가 되고, 뒤쪽에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자들이 걸어 다닐 때는 스파인 뒤쪽에 뼈가 아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 부위를 만져보면 환자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뼈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류소스 탈때에 의해서 로도시스에 설계가 된다면 이래 된다면 뒤쪽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뒤쪽에 있는 파셀 조인트가 압박을 받든지 또는 흑돌이고 흑돌이 툭돌리든 간에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만 그 통증이 좌우로 가르는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지만 이 부위를 눕혀놓고 아무리 작업을 해봐도 환자는 아파하지 않아요. 원인은 앞쪽으로는 이 타이트에 있는 일류소스가 앞쪽으로 당기니까 로도시스가 증가된 것이 원인이잖아요. 뒤쪽에 있는 구멍이 협소해지고 파세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면 환자는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조인트를 벌려주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 플렉션 시키는 엑사이드들,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조인트로 가는 치료는 완치를 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요. 통증을 5나 3을 떨어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증을 제로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관절을 이렇게 릴리즈 시켜주고 뭐 글라이딩 시켜주는 이러한 엑사이드들이 어느 정도 페인을 떨어뜨리고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이트해져 있는 일류소스에 의해서 다시 로도시스가 증가되면서 이쪽에 면은 다시 압박을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 이 부위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뇌에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내가 분명히 똑같이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MR상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아파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진료 차트를 보잖아요. 이게 뭐 이제 어려움인지 산재인지 자원인지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사실 아프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크죠. 그 원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자, 디스크가 진행되고, 협착증이 진행되고, 전방전이 진행되는 이 세 개의 과정이 각각의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각의 개별적인 질환이 아니라, 이러한 일류소스의 타이트한 이 일류소스와 스파인이 타이트해져 있는 건사슬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척추 내부의 압력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젊은 나이라면 디스크가 밀려 나올 것이고, 나이가 들면 협착이 될 것입니다. 척추 분리증 환자라면 이것이 일류소스가 분리된 바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게 되면서 전방전이쪽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질환이 치료 다 다르나요? 같잖아요. 타겟은 일류소스와 일렉스파인 두 개밖에 없잖아. 이어서 조인트를 맞춰주는 어떤 시도를 하든지 골반이 틀어진다 해서 골반을 치는 그 어떤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근육이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아무리 맞춰주고 골반에 아무리 높이를 맞춰준다 하더라도 머슬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그 골반의 위치 변동을 준 힘이 다리 길이의 변동을 준 힘이 바로 근육인데 이 두 개의 근육을 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원점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치료는 근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완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완치가 안 돼요. 수술도 완치를 했다 하더라도 인공기습을 떼내고 넣었다 하더라도 플레이트를 박아 넣었다 하더라도 로도시스 시키는 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고 뒤쪽 면이 계속 압박을 받는 그 척추 내부 디스크의 내부의 압력이 계속 증가되니까 다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의료의 트렌드는 매뉴얼 세라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깨쳐야 돼요. 이제는. 저도 의사 용어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긴 합니다. 책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명의는 없는 겁니다. 명의는 제가 명의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 자리에 불러주진 않겠지만 명의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과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95% 이상의 신뢰도와 내 아닌 제3자가 나의 방식을 따라했을 때 그 결과가 똑같다야 하는 재현상, 이 두 가지가 과연 맞냐는 것입니다. 명의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척추 운동에 대해서 척추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죠. 거의 가무세요. 거의 가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수술 이야기만 해요. 운동은 물리치료사 할 거니까. 운동 전문가는 물리치료사니까. 그리고 담당 PD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수술 이야기만 하게 해요. 앞에 말했던 이용렬 박사님 보여줬잖아요. 이분도 많은 강의를 하고 그분은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하는 흐름들이 조금은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죠. 다른 예지만 여기 요즘은 재활병원이 전문인데 산부인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3, 4년 전에 대한일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팝업창으로 산부인과가 고사위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와서 이걸 해결해라 라고 하는 성명서 발표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는 동안 이 새끼 미친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는 것이죠.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산부인과가 망했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 그건 맞습니다. 아니요.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때문이 아니라 산모들의 의학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왕절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산모에게도 유리하고 아이 출산 이후에도 내 발달에 더 좋다라는 이러한 의학적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산모 스스로 수술을 거부하면서 수술이 안 되니까 병원이 망해가는 거예요. 척추 수술은 언제 줄어들 것 같아요? 국민들의 머릿속에 척추 수술은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질 때 척추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마찬가지로 쾌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수록 매뉴얼 세라피스트인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물리치료하면 핫팩 갖다 주고 전기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리 아프면 교정원 가죠. 물리치료 받으러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개업이 독립이 되지 않는 이 지금의 상황들이 의사들 매일 두드려 맞고 체육계에도 매일 두드려 맞고 피부 미용에 매일 두드려 맞고 이러한 것들이 협회장 하나를 가지고 승부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일상 현장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면 된다. 그게 답이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그래요. 핫팩 가고 전기치료하는 놈이 기업에 말고 이게 국민 정신입니다. 정말 물리치료사들이 정말 다리를 질질 꺾고 다니는 그런 환자를 수술하면 1,500만 원 드는데 메뉴를 통해서 치료시켜주고 시켜내고 이런다면 그런 국민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리치료 이슈 관련된 이슈가 뜨게 된다면 우리의 부분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그 두 가지라는 첫 번째는 의미고 두 번째는 편비.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잘안 들리고 가로지로 아픈데 주물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산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잠깐 좀 위약이 아프고 아랫배가 아프고 이래 있으면 좋겠고 물론 스냅핑 힙에 의해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인들 다양한 여러 치료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고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돌아다니고 나한테 오신 분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눕혀가지고 배로 접근을 해보면 장요근이 딱 걸린 순간 허리가 이하게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손탁 대면 반쪽으로 확 내려가요. 대동맥이 열리죠. 저는 장요근 치료하다 기절시켰거든요. 기절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저도 전국의 보수에게 톡톡을 날렸죠. 교수님들하고. 하나의 단서를 찾았는데 심장이 자극되는 거죠. 배를 자극을 하니까 배 내에 복부 압력이 증가되면서 이 키드니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 붙어있는 키드니가 자극받으면서 혈압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혈압,
혈압과 맥박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가 심장이 아니라 허트가 아니라 심장이에요. 키드니, 콩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요즘은 치료를 할 때 환자 눈을 계속 봐요.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눈을 봐가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뜨세요 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들면서 배에 힘을 쳐 숨을 쉬고 바깥에 복근이 먼저 풀려야만 장애물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물리치료사들은요 근육을 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못 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육이 안 풀렸으니까 안 낫는 것입니다. 안 풀렸기 때문에 안 낫는 건데 근육을 다 풀었다 생각하고 다시 조인트로 가고 있어요. 조인트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근육이 내가 피부 마사지라면 피부 밑에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상을 안 하고 안 해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눈으로 가면 풀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근육을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밑에, 피부와 지방 그 밑에 근육이 있는 걸 상상을 해가면서 먼저 상상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카우터밴드에 있는 부위를 만지면 까락까락 느껴져요. 또 왔다 보면 까락까락 또 줄어들고 또 왔다 또 여기 지금 오면은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하루 만에 안 될 경우는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내일 모레 대팔로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만져보면 좀 더 줄어들고 어제보다. 내 같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고 강조를 하죠. 손 밑에서 근육이 풀리면서 반드시 느껴라. 그리고 치료를 해라.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세요. 제발. 그리고 치료하다 모르겠는 물어보시고 안 물어봐요. 해야 되지 않았냐. 책 좀 보세요. 맨날 많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물리치료사들의 우리 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물리치료사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반성해요. 실제로 저는 이 사람이 내 부모라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한 번씩 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이니까 부모님 아버지도 오시고 근데 아들이 애 닮으니까 나이 45이지만 쟤한테 안 와요. 침 맞고 그냥 도수치료하는 쌤한테 갔다가 가고 이러면서 오늘 한의원도 물이 팍 주저앉대요. 이렇게 협착증이 와가지고 다음 여직원한테 제 어머니 저한테 보냈대. 대치료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엄마 걱정하지 마라. 사투리로 내가 다른 엄마 허리도 놔다주는데 우리 엄마 허리 못 놔다주겠나. 걱정하지 마라. 시간 날 때마다 나오세요. 대치료해드립니다. 거의 나라가 없습니다. 대치료하니까. 이 나머지 세 개는요, 그 아픈 지점에 원인이 있어요. 아픈 지점이고 나쁜 지점이고, 그러니까 그 방향은 맞습니다. 아픈 지점이고,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 잘 안 오죠.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은 뭐예요? 이 환자를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디스크가 옵니다. 50대 이상은 협착증이 와요. 척추 분리증이 있는 환자는 척추 전방지 인중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의 타겟은 흘렸어서 그쪽으로 오는 척추력이 있는 것이다. 좋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척추가 이렇게 자, 이렇게 공부한 할머니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물리치료를 통해 치료를 한다. 여러분, 트랙션 장비 있잖아요. 3D 감압 장비. 윤종기 선생님 아세요? 광주 광양에 계시는 분?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장비를 만들었잖아요. 물리치료사인데. 자, 우리 물리치료센터에 들어와 있는 3D 감압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 효과 있나요? 통증을 어느 정도 들이뜨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완치를 시키는 데는 제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는데 12만원, 10만원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환자를 위로 올려가 트랙션을 시켜줘요. 자, 척추가 바디에 붙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분리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아프다라고 하는 부위를 치료해야 나을 수 있으면 치료는 굉장히 쉬울 것이고 이 세상에 명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까도
아까 처음에 내가 이뭐 근사스를 발견한 것이 페인세모라고 했듯이, 자, 현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시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라테랄 디포다이를 딥프루시 마사지를 하라고 하죠. 멀리건을 라테랄 글라이딩. 뭐, 로킹 하시는 아픈 지점을 이렇게, 발사하는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아픈 지점을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질환은 없어요. 아픈 지점을 나와서 아픈 지점이 원인점이 되는 경우는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60%는 페인이 나타나는 그 지점은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인 것이지. 거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반드시 근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협착증. 협착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죠? 나이, 퇴행, 늙어가지고 자세가 잘못되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따라보면 어떻게, 디스크를 넣지도 못하고, 자세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지만, 척추측만증 환자 치료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자세가 틀어졌다고 한다면, 이 자세를 바로 세우면, 이 지도를 하면 바로 설까요?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바로 안 써요.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바른 자세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틀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미 뇌는 이 자세가 바른 자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 다시 모토 리에듀케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힘을 통해 가지고, 자, 뇌야 들어라, 바른 자세는 이게 바른 자세란다 라고 인식을 해줘야만 이렇게 당긴 근육을 풀어주면서 제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뇌가 이것이 바른 자세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 틀어진 사람에게 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한다면 상태는 계속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치료사에게 와서 타이트해져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자꾸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런 뱀들이 묻더라고요. 약화된 근육을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화가 내가 생각하는 약화가 아니더라고요. 임상생들이 생각하는 약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화는 위크니스잖아요. 위크니스는 아트로피한 상태인데, 머슬 파이브가, 아트로피는 무용성 위축, 난뉴스 아트로피와 탈신경 위축, 디너베이티드 아트로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행히 아트로피가 되어 있으면 스트렝싱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머슬 파이브의 다이아미터를 증가시켜야 되죠. 하지만 머슬이 위크가 된 것이 아니라 2cm로 원래 이만한 길인데요. 원래 이만한 길이가 쇼트닝 된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원래 이만한 길인데 2cm로 늘어나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cm로 늘어나 있는 근력을 재보니까 힘이 약하다 해가지고 머슬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콘센트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좁히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나요?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저 또 그렇게 배워요. 늘어난 것은 스트레칭, 짧아져 있는 것은 스트레칭, 늘어나 있는 것은 근력 강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임상이 해보니까. 근육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길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근육의 볼격은 약 600에 650개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건강한 상태의 근육, 원래 길이가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 쇼트닝 되면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2cm이고 긴장이 되어 있으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스트레칭이나 머슬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계속 풀어나가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길이로 쏙 들어와요. 길이가 2cm로 늘어난 것은 원래는 돌아오고, 쇼트닝 되었던 것은 서서서서 부르면서 자기 위치로 가더라고요. 이제서야 자기가 발휘하는 고유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어진 자세는 바로 되고요. 근육을 풀어나면 자기가 바로 서게 됐습니다. 환자가 바로 서라고 이야기 안 하고, 치료사가 그 적절한 근육을 풀어준다. 자, 보시죠. 늘어난 걸 계속 두무르니까 이러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제 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죠. 늘어난 건 당연히 콘센트릭 엑서사이즈 통해 바로 연기를 이용해가 수출시켜만 짧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임상 경험입니다. 언젠가 세 번째 책은 치료서를 발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많은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논란을 안 만들더라고요. 논란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노이드 마케팅에 저도 전국으로 한번 진출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책의 가치가 없던지 두 가지 하나이겠지만
지로서를 마감하게 될 건데 기존에 하는 학설이 조금 많은 부분이 다른 게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근육은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근육이 70% 물이죠. 인체의 구조물 또한 70%가 물입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단백질이 뭔지 아세요? 개그라는 것이에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주면 근육은 자기 스스로 물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그라고는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교원질이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점에서 톱투벤트가 형성되는데 근육이 뭉쳐집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상으로 돌리느냐? 인체가 스트레칭, 마사지, 휴식, 초음파, 열, 사우나, 뭐 직장에 가면 운동 그런 걸 하면 교원질이 아니면 개그라고 하는 물질이 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물을 꾹 먹은 게 되고 꼬여있던 교원질은 살아나게 원래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수가 현상적인 두 가지 형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쉬워요. 첫 번째 거였죠. 첫 번째 척수가 들어가 있는 척추까지 좁아진 겁니다. 두 번째는 추가공이 좁아진 겁니다. 자, 추가공이 왜 좁아질까요? 추가공이 왜 좁아질까요? 로봇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쉽습니다. 자, 로봇 시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경을 문제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었다면 디스크를 밀어내는 힘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로봇 시스가 되면 디스크는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야 뒤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뭉치한 사람들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게 앞쪽으로 가십니까? 디스크가? 앞쪽에는 전종인데 2분의 1 덮고 있기 때문에 갈 공간이 없어요. 갈 공간은 오직 후외척에 열려있는 이 공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 앞으로 로봇이 되면 디스크 앞쪽으로 탈출해야지. 디스크 전방 탈출이 어디 있습니까? 딱 후방 탈출이. 그 중에 후 외측 탈출이지. 로봇시스가 증가되거나 플랫백 되거나 상관없이 척추 내부에 증가된 압력은 열린 공간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후 외측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백 환자들은 얘들 2cm로 강하게 늘어나요. 로봇시스 된 환자들은 타이트되어 있기 때문에 2cm로 늘어나는 것을 이완성 인자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난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완성 인장되어 있거나 쇼트닝 되어 있거나 상관없이 계속 근육을 풀어나간다면 개그라고 하는 물질은 물을 빨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빨아들인다면 교원질 성분은 원점에 파라하게 가면서 어떻게든 없어져 버립니다. 근육의 특성이다. 근육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황공이 좁아지는 이유 로봇 시스템입니다. 이 로봇 시스템을 피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협착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스파이널 캐널, 스파이널 포라멘, 버테브럴 포라멘, 이 두 개를 합쳐지면 스파이널 캐널이라고 하는 게 33개가 되어서 기둥이 되잖아요. 이 현대의학은 기둥이 여기 좁아져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척수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막이 자극을 받으니까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뉴로제닉 프라이오데이션이라고 하는 심혈 파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진다면 이거 어떻게 치료했냐? 이런 치료 안 됩니다. 아예 끌어내 안쪽에.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 수술을 이 내거를 보시는 분이 수술 신경외과 서전이 있다면 저에게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실제로 환자의 스파이를 열어보면 이 공간이 좁아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끌어내는 수술을 합니까? 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넓혀 나가는 수술을 합니까? 어느 정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지? 나는 환자를 실제로 협착기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고 신경성 당이 없어지고 그럼 다 숙이고 지금 달리기도 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는 거 뭐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바디와 바디의 위치가 변동이 된다면 만약 자 4번 바디가 5번 위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끌고 나와버린다면 그죠? 원래 고유한 구멍은 각각의 구멍이지만 이 어긋나버림으로 인해서 이 척수가 들어가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극을 받으니까 결국 드라마타가 자극을 받게 될 것이고 방사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긋나 있는 바디를 제 위치로 보내준다면 스파이널 캐널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스파이널 코드는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방사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막건 저희 생각이 막건 틀리건 상관없이 일상에서 단자는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답은 오도시스잖아요. 일리오스와스가 앞쪽으로 끌기 때문에 얘가 바디를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끌면 전체적으로 다 끌고 나오겠지만 그래서 만졌을 때 이것이 원인건이 아니라면 만졌을 때 안 아파야죠. 환자가 누구나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해나가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환자의 증상이 내성이 된다. 이게 현착증이 이렇게 바디에 붙어가지고 디스크가 떡처럼 탁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덜 올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척추는 이 망곡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망곡 변화에 의해서 협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지. 망곡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변동에 의해서 협착이 많이 되고 협착이 안 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로도시가 첨가되면 이렇게 뒤쪽에 전체를 짓누르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도시스를 노마로 바꿔준다면 치료는 끝난다. 라는 거죠.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냐면 일어서서 척추기권 만졌을 때 알아서 끝까지 치료해야 돼요. 근데 환자는 이미 끼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부위가 좁아져 버리잖아요. 이 스파이럴 코드가 작업받는 거예요. 많이 좁아져 버려요. 뼈가 젖자라 나오면서 뼈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분들이 이렇게 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저는 제가 바라보는 페노시스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결국 로도시스입니다. 벤데미약이 이야기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 원인입니다. 원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가 진행되는 척추의 수를 영향을 끼치는 원한 질환이다. 자, 완전 보면에 골격이 생기고 이것이 척추관을 쫓겨납니다. 때로는 골격이 나온 사람 아닌데 골격에 있는 칼슘 펜디라이티스, 브라키올 아디라이티스에 생기는 마이스라이티스 오시피컨스 또는 암덩어리는 또 지방종이나 또는 저기에 있는 버테브라에 있는 스파인에 있는 스포 왜 생길 것 같아요? 네? 몸에 생기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결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골격이 생기게 하는 그 원인으로 접근한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인 압박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뼈가 사라지지 않을까 또는 뱅은 연골이 닳았던 무릎에 닳았던 연골이 다시 재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몰라. 그러면 연골이 재생이 안 됐다 하더라고. 환자가 오래 앉고 계단 오르내리고 양반 다리하고 다 되는데 연골이 닳았든 안 닳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환자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겠지. 자, 디스크가 밀고 나왔는데 메뉴를 하면 그 디스크가 제 위치로 가나요? 생각합니까? 가나요? 예? 왜 안 가요? 가지. 제 위치로 갔기 때문에 방사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제가 추적 검사한 것이 아니지만 의사들이 발표하는 동영상 강의를 보고 알았어요. 6개월 뒤, 2년 뒤 MRI 영상 보여준대요. 완전히 없었어. 똑같은 환자인데 제 위치로 가버렸다고. 아, 가는구나. 가더라. 그러면 협착증 또한 제 위치로 갈 수 있어요. 또 심하게 말해서 탱스 가지는 또한 연골의 재생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뭐 자료를 보세요. 노화가 원인이고 노화에 의한 병이 원인이라는 걸 실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이보그 제품 만들어 나가고 아까 나온 것처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로도시스가 되니까 앞쪽이 열리는데
열리게 되니까 사실은 압박을 받고 공간이 좁아지니까. 뒤쪽에 이제 압박을 받고 공간이 좁아지니까 로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로드 시스템 만드는 힘은 바로 이어서서 그 고민했고, 특히 이제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편안하게 설명을 해요. 얘들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요. 다른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요. 저 선생님들 하면 이 치료 간장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을 것 같아요? 다음만 이야기. 나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어. 너무 어렵다. 너무 세분화되어. 세무의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도 그것이 한 장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니 그 치료는 어쩌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과감하게 뭐라 해요. 치료를 너무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나눠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세라피스트라는 사람이 환자에게 메뉴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관절을 제끼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터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오직 근육만 작아하는 거죠. 뭐가 두렵다고 메뉴를 포기하고 모다리에서 돌아가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주 최고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그로스하게 좁혀야 돼요. 넓히지 말고 포커스를 좁혀야 되고 치료를 쉽게 접근해야 돼요. 제처럼 치료한다면 쉽지 않겠어요? 자, 요통 환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원인이 그게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풀리증이든 전방전이증이 상관없이 포커스는 일조사수와 펠스파인 이 두 개 것을 다 이렇게 풀어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안 나면 디스크 환자니까 진단형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더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이지 각각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다. 제 확신이에요. 무릎에 나타나는 질환과 폐에서 옆구리 찢어진 거, 또 뭐 있죠? 또 행성관절염 이런 것들이 각각의 바이러스가 달라가지고 침투한 질환들이 아니라 PFPS를 치료하지 않은 무렵에 나타나버리는 진행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치료가 다르냐 말입니다. 다 같이. 무릎 질환이라면 치료 똑같습니다. 좀 쉽게 풀리고 늦게 풀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깨는 인핀지에 시작해가지고 나무도 내비도 버리면 아스트라이티스, 하시텐지나이티스, 또 뭐 슬랩 변경, 프로숄더 가잖아요. 이게 다 질환이 다 다르냐 말입니다. 질환이 다 다르나요? 원인이 다 다르고 그 치료 방법이 다 다르나요? 똑같잖아요. 사실 물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오십견 환자라고 치료 다르고 인핀지에 환자라고 치료가 다르나요? 제 생각에 약사가 A에 약 주고 B에 약 주고 하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치료면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 어깨를 4개, 5개로 세분화하는 것만도 더 좋은데 한 질환에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질환을 세분을 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말. 그래서 이 모든 질환들은 인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이티스 되는 거고